그럼 내가 모셔다 드려야죠. 내 우산으로. 너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영화 클래식의 숨겨진 디테일과 비하인드 스토리 2탄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카드를 클릭하면 1탄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주민 시작합니다. 영화 스토리를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콘텐츠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영화를 한 번 더 보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황순원의 소나기 오마주 장면이죠. 감독이 정말 좋아하는 문학적 감성이라고 하는데요. 전작 엽기적인 그녀에서도 소나기의 이미지를 코믹하게 차용했습니다. 어렵게 지어가고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 지가 죽어도 저를 업어줬던 그 사나이를 같이 묻어달라고. 이 장면에서 카메라가 펜으로 바닥을 향하면 업어주고 있는 개구리로 연결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개구리 2마리를 실로 묶어서 힘들게 만든 장면이었지만 삭제했습니다. 이건 진짜 삭제 잘한 것 같네요.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것. 소나기예요. 금방 그칠 거예요. 엽기적인 그녀의 원두막신을 찍었던 양산입니다. 그 근처에 원두막을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걸로 닦아요. 손예진은 솔직히 진심으로 이걸 얼굴에 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연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난처한 표정입니다. 이곳은 사실 논인데 수박 밭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수박 넝쿨은 구할 수가 없어서 칡 넝쿨을 깔아 놓았습니다. 저 무겁죠? 주희 씨 정도면 업고 서울까지라도 갈 수 있어요. 밤하늘 별들은 CG입니다. 서울까지. 별자리를 몇 개 더 그려놓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네요. 공갈. 안공갈. 두개천에 다리를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반딧불이가 많은 곳이었는데 조명을 설치하니까 다 도망가서 몇 마리 찍어놓은 걸 CG로 복붙해서 심었다고 합니다. 손 안의 반딧불은 감독이 직접 작은 전구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두운 밤에 저 뒤에 있는 산과 나무의 질감이 다 살아나게 찍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발전차까지 동원해 엄청난 양의 조명을 설치해서 숲이 다 보이게 만든 장면이라고 합니다.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목걸이에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목걸이는 사실 태수의 아버지가 예비 며느리에게 준 선물이었는데요. 그 목걸이 우리 아버지가 준 거다. 주희 씨한테. 감독은 그 전에는 아무 의미 없는 목걸이였는데 주희가 준하에게 채워주면서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목걸이를 채워주려면 안아야 한다는 느낌이 좋아서 목걸이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손예진을 업어주는 사람은 이 영화의 조감독입니다. 꼭 본인이 업겠다고 나섰다는. 입모양만 보여주려 했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작은 목소리를 후시로 녹음해 입혔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앓다가 결국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기 위해 떠났다고 한다. 이 차에 앉아있는 건 손예진이 아니라 촬영부 스텝입니다. 꽤 건강해지고 표정도 밝아졌다더군. 원래는 비를 맞아서 좀 아팠던 게 아니었습니다. 주희는 집안의 억압에 대한 트라우마로 목류병이 생겼는데요. 이것 때문에 구판을 벌이기도 했지만 별 차도가 없다가 준하를 만나고 목류병이 사라졌다는 설정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준하의 얼굴과 지혜의 얼굴이 뒤졸부로 연결되는 건 혹시 이 둘이 부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속임수입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엄마의 과거를 계속 읽어나가는 지혜. 일기장을 보다가 저 멀리 상민을 보고 우연을 가장해 만나려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서는데 지혜야! 어머, 상민이 먼저 지혜를 부르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름이 모두 지혜인가 보지? 쳐다보게? 오준아! 태수가 독서실에 있는 준하를 크게 부르는 장면과 연결 짓는 장면이었죠. 여기 있는 사람 모두 오준한가? 다 쳐다보게. 주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태수의 편지를 써주는 준하. 다 썼다. 눈이 나빠서 편지를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짠함을 추가했습니다. 고마움의 표시로 너한테 내 특기를 보여줘도 되겠냐?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듣기라고. 무슨 노래인 줄 알아? 신라의 밤이여. 아하, 담임이 김병옥 형님이었구나. 이 영화가 김병옥의 영화 데뷔작입니다. 정말 대견합니다. 이어서 2학년 3반 성주희 양이 비창을 연주하겠습니다. 아나운서가 꾸민 주희의 절친 나희가 사회를 봅니다. 저는 여류 아나운서가 될 거예요. 공각신의 콩깍지는 깐콩 콩깍지인가 안 깐콩 콩깍지. 당시에 손예진이 피아노를 진짜로 쳤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사실은 치는 척만 했습니다. 피아노를 좀 칠 줄은 알지만 연습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네요. 주희와 멀어지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가면서 줌아웃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장면에 깔리는 음악은 원래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였다고 합니다.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설레임과 추억이 동시에 느껴지는 아름다운 곡이었지만 결국 사용 허가를 못 받았다고 하네요. 이 장면은 전작 비 오는 날 수채화에서 빗속에서 두 인물이 만나는 장면과 똑같이 찍었습니다.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음악 좋고 이 장면엔 원래 힙합 버전의 캐논 변주곡을 깔려고 하다가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을 듣고 바로 바꿨다고 합니다. 두 인물 사이에 미술 작품들을 배치한 건 후반부에 극장에서 가로막는 것들을 뚫고 가서 만난다는 상징을 미리 암시한 것입니다. 두 인물이 서로 어지럽게 엇갈리는 마음을 포커스 인아웃으로 표현했습니다. 선물을 샀는데 지혜 거까지 준비했어. 아무거나 골라. 오른쪽의 상자를 고를 수 있도록 미리 팜플렛을 오른손으로 옮겨 잡아 왼손을 비워놨습니다. 와, 진짜 귀엽다. 촬영 콘티에는 없었는데 현장에서 손예진이 상자를 들고 있는 게 너무 예뻐서 촬영 감독이 광고처럼 찍어보자며 즉흥적으로 촬영한 컷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바다의 미강을 비추면 나는 너를 생각한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쪽지는 괴테의 시 연인 곁에서의 첫 연입니다. 우연히 읽게 된 시가 과거에 준하가 엄마에게 보냈던 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연은 필연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어제 나눠준 대변 검사 봉투 환자에 걷어 제출하도록. 똥 안 가져온 사람은 빨리 가서 만들어 와. 요즘 애들은 절대로 모르는 체변 검사.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아무 똥이나 가져가도 되나? 똥의 냄새까지 표현하고 싶긴 한데 그렇다고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는 없어서 손예진의 헛구역질을 추가했습니다. 회충, 촌충, 십이장충, 요충, 민촌충, 갈고리 촌충 없는 게 없어. 어서 먹어. 여태서 3개. 같은 똥이네. 같은 똥이라도 기생충이 많은 부분이 있고 적은 부분이 있겠지 뭐. 감독은 학창시절 이 검사를 하면서 병균이 변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닐 텐데 해본 상상을 에피소드로 만들어 추가했다고 합니다. 나 눈 감고 뛸 테니까 네가 방향 잡아줘. 어린 시절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우정 테스트 놀이. 태수가 주희와의 관계를 준하에게 맡기는 것 같은 느낌과 결국 준하가 태수를 배신할 것 같다는 암시로 만든 장면입니다. 오준하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포크댄스를 배우러 간 자리에서 가증스럽게 처음 본 것처럼 행동하는 준하와 주희. 이곳은 진해 우체국이라고 합니다. 이후 나오는 수원 우체국 장면 역시 이곳을 세팅해서 촬영했죠. 태수 씨 친구인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태수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모른다고? 둘 사이의 기류를 눈치채고 분위기를 바꾼다는 설정입니다. 이 기운은 심각한 몸치라고 합니다. 몸이 삐걱대는 게 좀 보이긴 하네요. 이 장면은 원래 Let's Twist Again을 선곡했었는데 깔아놓고 보니 왠지 신나지 않아서 히피피 쉐이크로 바꿨다고 합니다. 손예진 춤은 감독이 직접 만든 안무입니다. 마지막에 이 동작은 순간적으로 나온 손예진의 애드리브인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태수한테 그러면 안 됐다며 후회했다고 하네요. 음악을 갑자기 딱 끊어서 관객에게도 아쉬움이 남길 바랬습니다.
주희와 준하만 보여주다가 저는 태수와 나희가 끼어들면서 은밀함이 깨지는 듯한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이 씬은 수원 화성에서 촬영했습니다. 저 멀리 수원 화성 성벽이 보이네요. 얘들이 서울이 아닌 수원에 산다는 설정은 감독이 당시에 수원에 살기도 했고 거대한 수원 화성이 이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라고 합니다. 수고했다고? 녹음실에서 후시 녹음할 때 여러 가지 인사를 해봤으나 수고했다고 하는 게 더 태수다워서 이걸 사용했습니다. 왕따인가? 원래 주희도 함께 바이올린 합주를 한 장면이었는데 손예진이 바이올린을 전혀 켤 줄 몰라서 현장에서 만든 설정입니다. 그 덕에 더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됐네요. 실내에서 롤러스케이트를? 수경이 귀신처럼 다가와서 주희를 괴롭히는 느낌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아쉬웠다고 합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이후에 나올 매점 안에 있는 상민의 시점 컷을 인서트로 사용해서 상민이 주희를 보고 달려온 것임을 미리 암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당황해서 얼떨결에 꺼낸 말이 도서관에요. 그럼 내가 모셔다 드려야죠. 내 우산으로. 영화사에 길이 남을 만한 명장면이 탄생합니다. 도서관까지 뛰어가는 여정을 담은 한 씬을 찍기 위해 경희대와 연세대, 원광대 등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2박 3일간 촬영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이 장면을 시나리오 쓸 때부터 설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었겠죠? 이런 아름다운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로 고속 촬영을 해서 슬로우 컷을 사이사이 교차 편집했다고 합니다. 감성 터지는 영화, 클래식에 숨겨진 디테일과 비하인드 스토리 2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탄에도 풍성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